안녕하세요. 데이업 종목 분석 멘토 김민우입니다. 퀄컴과 암의 이 최후 통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좀 이슈가 있는데요. 8주 유예 기간 동안에 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고 이게 악재일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반도체 설계 회사인 암이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퀄컴에게 반도체 설계 자산인 IP 사용 계약 해지를 좀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이제 암이 IP를 좀 쓰지 말라는 전례 없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두 싸움 간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는 삼성전자, 거기다 휴대폰 산업에 좀 위기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 현재 퀄컴의 역대 최고 성능 야심작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공개 행사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면서 이 모든 게 누비아 때문일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퀄컴이 아이폰 16 성능을 좀 비웃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좀 뛰어넘는 성능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이 전작이 이제 4나노미터 이제 공정보다 앞선 3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결과 전력 효율이 크게 개선됐고, 특히 AI 성능이 와트당 45% 향상됐으며 CPU 전력 효율이 44%, GPU는 40%가량 향상이 됐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구현해 이제 사용자에게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좀 선사할 전망인데요. 선도적인 CPU, GPU와 NPU 기능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된 성능과 전력 효율을 좀 지원하는데, 개인화된 멀티모델 생성을 이제 AI 온디바이스로 제공하면서 음성, 문맥 및 거기다 이미지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경우 이제 당초 예상됐던 디멘시티 칩셋 대신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을 갤럭시 S25에 탑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올해 미국, 중국, 캐나다 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갤럭시 S24, 갤럭시 S24 플러스 모델에 엑시노트 2400 칩을 탑재를 했는데요. 엑시노트 2400 칩은 이제 이전 프로세서에 비해서 성능은 좀 개선이 됐지만 다른 플래그십 칩만큼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버전인 엑시노트 2500의 경우 삼성 파운드리의 2세대 3나노 공정과 이제 새로운 암 CPU 코어로 인해서 큰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하지만 좀 수율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갤럭시 S25 시리즈 탑재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 초 출시할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의 전체 모델에 이제 퀄컴이 최근 공개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장 그다음에 사장 등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 탑재설이 좀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암은 이제 퀄컴의 라이센스 계약을 취소 통보를 했는데 60일 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일반적인 통보인데요. 이 경우 이제 퀄컴은 암 설계 기반의 칩 판매를 못할 수도 있고, 야심차게 준비 중인 AI PC 시장 진출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퀄컴과 암은 이제 지난 2021년 퀄컴이 또 다른 반도체 회사인 누비아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2년간 법적 싸움을 했었는데, 누비아도 이제 암과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암은 이제 누비아가 퀄컴에 인수된 만큼 기존 계약은 종료됐고 퀄컴이 해당 라이센스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 반면 퀄컴은 기존 라이센스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누비아는 이제 이번 소송의 핵심 인물로서 퀄컴이 인수한 누비아는 이제 애플 출신으로 전 애플 핵심 엔지니어가 설립한 반도체 스타트업인데요. 어, 이게 누비아 인수를 약 국내 하나로 약 1조 5,408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그래서 누비아의 결정적인 이번 법적 분쟁의 시작점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누비아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 설계의 강점을 가지고 퀄컴이 누비아 인수를 통해서 라이벌인 엔비디아를 견제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인 영국의 암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는 거였는데,
퀄컴 칩 대부분은 암에서 직접 라이선스를 받은 코어를 사용하는데, 누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의 이제 암의 기본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지만, 맞춤형 설계로서 퀄컴이 누비아 인수로 맞춤형 코어 디자인을 사용하면 단기적으로 암에 대한 이 일부 라이선스 비용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설계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암이 사용권을 준 건데요. 퀄컴이 이제 소기업 인수를 하면서 암과 이제 라이선스에 대한 태클을 걸으면서 이제 암의 심기를 건드리니까 암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 고객사인 퀄컴에게 받은 돈이 좀 무시 못하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게 나오는 상황인데, 결국엔 서로 좀 합의점을 갖고 합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비아 인수 암과의 재협상 없이 라이선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질문을 제기하고, 암은 누비아에게 이런 라이선스를 종료하였고 퀄컴이 해당 기술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였으며, 이는 퀄컴이 법적 제한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암이 이제 퀄컴의 라이선스 취소가 이제 그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암은 강경한 태도에 불구하고 이제 퀄컴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합의에 이를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상황에 따라 싸움이 계속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두 기술 거대 기업 간의 법적 싸움은 12월 델라웨어 이 연방 법원에서 이제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제 퀄컴이 이제 암의 라이선스 계약을 반복적으로 중개하기 위반함에 따라서 이제 암과 퀄컴이 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공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밖에 없고, 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메일 성명을 통해서 밝혔는데, 다만 암도 이제 퀄컴과 계약 해지는 실적이 큰 타격으로 이어질 공간이 크기 때문에 두 기업이 좀 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좀 해결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이번 분쟁의 퀄컴이 암 로열티 비용 증가로 해결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퀄컴 칩 판매 중단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퀄컴과 이제 암은 이제 법적 분쟁과 타협 끝에 이제 지급하는 로열티가 증가시키는 것으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으로, 이는 이제 퀄컴의 이익률을 떨어뜨리겠지만 퀄컴 투자 전망에 심각하게 악화를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익률 하락에 대해서는 거의 뭐 한 자릿수 초반대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 출시될 갤럭시 S25에 퀄컴 칩을 넣으려는 삼성전자에도 한동안 영향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면 안드로이드 진영 최고 성능 칩으로 군림하던 퀄컴이 이제 칩을 팔지 못한다면 설계 분야 경쟁자인 애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인공지능 AI 시대에서 이제 칩 설계 분야의 중요성은 갈수록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국내 기업들도 설계 개발 역량을 이제 미리 키워야 할 것으로. 삼성전자 오늘 주가를 보면 외국인이 지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기관도 매도세, 금투도 매도세인데 개인만 거의 뭐 매수세를 보여주는 경향이 좀 높고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5만 7천 원 후반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저점인 5만 5천 원, 5만 5,700원까지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 여기 보시면 최저점과 어느 정도 저점 부근이 지금 이 지지선에 맞닿은 모습인데요. 이게 앞으로 이제 반등하고 상승을 할지, 아니면 예전보다 더 이 지지선보다 더 하락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현재 외국인의 이탈이 가장 큰 이슈로 조금 보여지고, 이 주가의 방향이 이제 상방으로 가냐 하방으로 가냐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면서 판단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퀄컴과 암의 이제 이런 법적인 이제 분쟁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대의원 멘토 김민호입니다. 감사합니다.